네이버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남성이었는데 결혼을 목적으로 나를 만나는 건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네가 학문에다가 갑자기 하는 바람에 내가 상해를 입었다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성관계 도중 상해를 입었다는 과실치상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어. 당신의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나의 변호사는 판심입니다. 1심, 2심, 판심 법무법인. 안녕 반심이들. 나 100일 만에 3만 명 넘어서 너무 좋아. 팬리들 구독, 좋아요 많이 해줘서 너무 고마워.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상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 판심이들도 사랑해본 적 있어? 사랑은 나는 이런 거 같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랑해 이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게 되는 게 사랑인 것 같아. 이유 없이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고 맛있는 거 입에 넣으려다가도 이렇게 넣어주고 싶고 나는 그런 게 사랑인 것 같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여자친구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한 남성이 갑자기 경찰에 끌려가서 무려 6개월 동안 구속되는 일도 있었어. 아침에 자고 있는데 문을 쾅쾅쾅쾅쾅 막 누가 뛰어들고 막 그러더라고. 무슨 일인가 해서 문을 열어줬어요. 느닷없이 경찰들이 들어오더니 현행범으로 저를 체포한다는 거예요. 내가 안 그랬다. 아무도 안 믿어. 환장하겠는 거예요. 놀라웠던 점은 신고자가 여자친구였다는 거야. 동거하고 있던 여자친구가 신고를 했는데 남자친구가 흉기로 상해를 가하고 협박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야. 남성은 당황하기는 했지만 금방 조사를 받고 나올 줄 알았대. 그런데 한순간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다가 바로 구속까지 된 거야. 처음에는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하질 않았으니까. 근데 은근 구속영장이 떨어지면서 갑자기 구치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성은 무려 172일간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6개월 후 받은 판결이 무죄였어. 범죄 현장에서 확보된 흉기에서 피고인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 역시 수사 및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변경되는 등 일관성이 없었던 점이 무죄 판결의 결정적 이유였어. 여자친구의 거짓 진술이 드러난 거야. 남성은 여자친구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여자친구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가 인정되어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야.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허위 신고를 할 때 성립되는 고의범이야. 그런데 왜 일부 여성들은 이렇게 자기가 사랑했던 남성들에 대해서 무고를 할까? 이 사례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이 나아가서는 결혼한 부부간에도 이혼을 앞두고는 상대방 남성을 고소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 우리 회사에서 진행한 사건 중에는 둘이 사귀는 사이였는데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남성이었어요. 네이버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남성이었는데 여성은 이 남성과 계속 연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 그런데 이 남성 말에 의하면 교제 기간에 여성이 밤늦게 연락이 좀 안 되고 다른 남성들을 만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은 있었지만 자고 있었다 이래버리니까 증거를 잡을 수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뭐 여자에게 계속 꼬치꼬치 막 물을 수는 없고 남자 입장에서는 속이 타는 일이 좀 반복이 되다가 결국은 남성이 생각하기로는 나의 사회적 지위나 배경 이런 것들 때문에 나를 많이 좋아하지 않는데도 결혼을 목적으로 나를 만나는 건가 이런 회의감이 많이 들었었고 결론적으로 이 남성이 여성에게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이 여성이 왜 헤어지냐, 내가 지난번에 뭐 연락이 안 되고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러냐,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돌변을 해서 지난번에 너랑 성관계 할 때 네가 갑자기 입으로 애무를 해주다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머리를 너무 과격하게 성기 쪽으로 들이밀어서 내가 회음부에 상해를 입고 고관절에 상해를 입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그리고는 이 남성을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해버린 거야. 몇 달 전 일에 대해서 4주짜리 진단서까지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제출을 했더라고. 성관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몸의 움직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 다음 날에 좀 뻐근한다거나 일상생활에 좀 불편함을 느낀다거나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남성이랑 우리 판심이 진짜 대처를 잘했던 게 뭐냐면 이 남성이 최초로 여성에게 헤어지자고 하니까 여성이 약간 돌변을 해가지고 다시 사귀면 안 되냐, 왜 우리가 헤어지냐 이 말을 하면서 자꾸 우리 옛날에 그 몇 달 전에 성관계 할 때 네가 학문 쪽으로 자꾸 애무하고 학문에다가 갑자기 하는 바람에 내가 상해를 입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남성이 무섭잖아. 그래서 사실 고소를 당하기 전에 판심을 찾아왔었어. 그래서 내가 물었어. 진짜 강간은 안 했냐? 그랬더니 합의하에 했고 학문 선교를 한 건 맞대.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도 이 여성이랑 학문 선교를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몇 차례나 더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가 제일 두렵냐고 했더니
했더니 처음에는 여자가 연락도 안 되고 해서 나는 헤어져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왜 내가 헤어져야 되냐, 앞으로 더 잘하겠다 이러다가 우리 몇 달 전에 성관계 한 거 얘기를 하는데 여자한테 더 정남이가 뚝 떨어서 자기는 이제 다시는 사귀고 싶지 않고 정말 이 여자랑 헤어지고 싶대. 근데 자기가 사회적인 어떤 위치나 지위도 있는데 성범죄죄로 고소를 당하면 어떡하냐, 자기 너무 무섭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여자가 성관계를 운운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합의금 얘기도 하고 있냐 그랬더니 치료비 얼마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말을 했고 합의금도 얘기를 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길래 내가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를 해보자. 강간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성관계상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강간은 당연히 아닌 거를 전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해보자라고 내가 먼저 제안을 했고,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 뭐냐면 두 사람 간에 채무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 4천만 원 빌려줬다가 5천만 원 갚고 거기에 원금과 이자도 포함돼 있고 이 사람이 또 8천만 원 빌려줬는데 또 그 와중에 뭐 6천만 원 갚다가 100만 원씩 막 한 24개월 갚다가 그 다음에 원금이랍시고 뭐 1천만 원 갚았는데 이쪽에서도 8천만 원 이렇게 막 10년간 거래를 이어오고 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 차용증 같은 것도 없이.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채권자가 우리가 10년 동안 정산을 해보니까 1억이 모자란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1억 내놔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채무자 측에서는 내가 너한테 몇 번 돈을 막 빌렸던 적은 있지만 이자 쪽으로도 갚았고 원금 쪽으로도 갚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내가 너한테 총 빌렸던 돈 3억에다가 5천만 원까지 더 갚았으니까 이자까지도 다 상환을 했다. 이쪽은 아니다, 우리가 약정한 이자 비율이 다르다, 1억을 내놔라. 이렇게 공방이 계속 오고 가다 보면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는단 말이야. 지인이고 1억 모자란다 계속 내놔라 문자 오고 하면 사람 진짜 막 정말 힘들거든. 나는 채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쪽에서 나한테 계속 채무가 있다고 주장을 한다. 저 사람이 계속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내가 너무 괴롭다. 이럴 때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면 두 사람 간에 채권 채무관계가 이렇기 때문에 줄 게 없다라는 판정을 받으면 안정되잖아. 이럴 때 바로 제기하는 게 채무부존재 소송인데, 보험에서도 많이 일어나는데 교통사고가 났던 피해자가 계속 돈을 달라고 하는 거야. 나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런 사고를 입었고 이런 피해를 입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의 치료비와 합의금까지 받아야겠다라고 할 때 이 보험사 측에서는 우리는 직업을 다했고 우리의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상해가 아니다,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는데, 내가 이 사건에서 보험사고나 이런 거랑 좀 비슷하잖아. 성관계 하다가 몸이 뻐근하거나 이런 건 있었는데 전치 4주 정도면 그날 성관계 중단했어야 되잖아. 계속 성관계도 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 항문성교도 했고 이런 사정을 비춰보면 그날 전치 4주? 전치 4주는 좀 심한 상해거든.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자고 했고, 우리는 소장도 다 작성을 하고 우리가 그걸 접수를 했는데 상대방이 고소장을 접수를 한 거야. 우리는 민사소송으로 돈이 있다 없다에 관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상대방은 형사소송으로 우리 의뢰인이 성관계에 의한 상해를 입혔다라는 과실치상 고소장을 접수를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형사소송에다가 변호인 의견서를 빠르게 냈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거는 이 성관계와는 관련이 없다. 더구나 피의자에게는 이 여성에 대한 과실도 없다. 고소인은 이 성관계를 하다가 남성이 항문 성교를 하고 항문 애무를 했을 때도 화장실에 잠시 다녀왔을 뿐 곧바로 피의자에게 애무를 계속해 달라고 했고 서로 성관계를 이어나갔던 점. 고소인과 피의자는 사건일 이후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더 가졌고 그때마다 항문 성교 등을 포함한 애무 등 비슷한 방식으로 성관계를 했던 점, 그리고 성관계를 하다가 이 정도의 상해를 입을 만한 행위 자체가 없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단지 연인인 고소인과의 성관계 중 입으로 애무를 해주던 것 뿐이었는데 머리로 항문을 가격했다? 주의의무 위반도 없고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이별을 고한 후에 상해를 입었다면서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정이 있었고, 피의자는 이때 빠르게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와서 우리가 먼저 채무부존재 확인 소장까지 작성해서 접수했던 사정까지 보면 고소인의 진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재반 사정이 존재한다라는 의견서를 냈어. 결국 경찰에서도 어떻게 판단했냐면, 본건에서 과실로 사람의 신체의 상해에 이르게 하려면 과실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성기를 애무하던 중 흥분하여 성기를 머리로 가격하였다고 하나 아무런 목격자나 영상이 없는 점. 피해자와 피의자는 당시 연인 관계로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피의자가 정상의 주의를 해태하여 회음부 손상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던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성관계 도중 상해를 입었다는 과실치상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어. 과거에는 사람들이 피해자 진술 자체만으로 증거가 돼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미투 운동 이후에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피해자들이 이제 고소를 하기 시작한 거죠.
진단서 2, 3주는 생각보다 쉽게 나와. 상세불명의 염좌 2주. 그래서 사실 판사들도 2주 진단서를 잘 믿지 않는 경우도 많고 2주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나을 수 있는 상처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 그런데 나는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좀 슬펐던 포인트가 뭐냐면 연인 간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정말 이거는 서로의 되게 은밀한 행위가 수반이 되고 연인 간 성관계라는 거는 서로 내가 나의 몸을 허락한다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잖아. 친구 간의 친밀함과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인 간 성관계조차도 진단서만 끊어놓으면 내가 그때 너랑 성관계 하다가 다쳤다? 이렇게 고소할 수도 있는 세상이구나. 사귀는 사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세상이 된 건가? 그런 뭐 슬픔, 씁쓸함. 한때의 연인이 이제는 평생의 상처가 되고 있어. 연인 간 범죄의 특징이 두 사람의 증거, 말밖에 없다는 건데 피해자의 말, 피고인의 말, 이 두 사람의 말 중 뭐가 더 신빙성이 있느냐.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이 누구를 더 믿을 것이냐, 누구를 더 믿게 할 것이냐. 이 문제인 거야.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겁이 나서 미안하다. 절대 이렇게 인정하면 안 되고 내가 안 했으니까 금방 나오겠지. 잘 해결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고민이 될 때는 무조건 판심을 찾아와. 민사, 형사, 행정 이 모든 분야를 아울러서 내가 어떻게든 해결의 실마리를 반짝 찾아줄 테니 판심이들 오늘도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꼭 해줘.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 안녕. 1심, 2심, 판심, 판심 법무법인